네, 1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일 역사 문화 비교 프로젝트에서 역사와 문화로 대비되는 한국 절과 일본 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1조 조장 김태경, 유유야, 이호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조원 소개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조사는 권윤지, 유우진 하루가 담당해 주셨고 사진 정리 및 삽입 이미지 만들기는 김서원, 장현진 하루가 담당해 주었습니다. PPT 및 발표는 김태경, 이요한, 유유영 하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두 번째로 한국 절과 일본 절의 역사적 특징, 세 번째로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일 역사 문화 비교 프로젝트라는 발표를 한다고 들었을 때 조원들과 한국 절과 일본 절은 무슨 차이가 있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찾아보고 싶어서 저희들끼리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위 이미지는 마인드맵을 간략한 이미지입니다. 한국 절 같은 경우에는 등산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개량 한복을 입고 있는 스님분들이 생각나고 주변이 산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일본 절은 숙소 근처에서 산책하기 좋은 관광지 그리고 관광객이 많고 넓은 느낌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조원들 중에 일본에 방문한 조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는 대부분 일본 절을 한 군데 이상은 방문을 해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일본에 가면은 꼭 절을 방문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신라대학교 사범대학하고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이 10표로 가장 많았고 랜드마크는 도쿄타워 같은 곳이 4표 그리고 기타로 도톤보리 같은 관광지나 테마파크에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6분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학우들 역시 절이 50% 정도로 일본에 가면 꼭 가고 싶은 장소로 꼽혔기 때문에 과연 일본 분들도 한국에 가면은 절이 필수 관광지적인 요소로 뽑히는지 궁금해서 최근에 일본에 다녀온 이요한 하구가 한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장소를 오사카시 오사카구 니시마리구 주민 10분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기타가 6표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K-팝이나 그 다음에 K-뷰티와 같은 곳에 관심이 많아서 올리브영이나 그 아이돌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6표로 가장 많았습니다. 랜드마크는 경복궁이나 남산타워였고요. 절은 1표 정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에 가면은 한국인들은 일본에 가면 절을 많이 방문하고 싶어하고 일본 분들에게는 절이 조금 생소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절, 삼광사, 범어사, 해동용궁사에 직접 방문해보고 지리적인 특징을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광사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계단은 108 참회 계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방문했을 때는 이 108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서도 오르막길을 조금 더 올라가야지 절이 나오는 구조로 절이 굉장히 산속에 있었고 저희가 굳이 사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연이랑 같이 나오게 찍은 것이 아니라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산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산이랑 잘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어사인데요. 범어사는 등산 코스로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해발 고도 801m 정도로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저희가 사진을 찍었을 때도 바로 위에 산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광사도 그렇고 범어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수행하시는 몇 분 빼고는 거의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저희 신라대학교 학우분들이 여기 사진에 담길 정도로 사람이 매우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봤던 두 절과 달리 바닷속에 있는 해동용궁사입니다. 앞서 봤던 두 절과는 달리 해동용궁사는 저희가 갔을 때도 관광객이 매우 많았는데
실제 일본에서 방문하신 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절이 조금 외곽에 있어서 버스를 타고 꽤 이동하고도 걸어서 조금 이동해야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절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센소지와 오사카에 있는 시텐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있는 절 센소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 건물들이 절이고, 앞에 있는 곳이 상점가구, 뒤에는 고층 건물도 많이 보이고, 바로 옆에는 주거지 공간도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앞서 봤던 한국 절과는 굉장히 다르게 조금 더 도심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사카의 절인 시텐노지도 중간에 있는 곳이 전부 다 절이고, 바로 뒤에는 고층 건물들도 많고 3차로도 있고, 그리고 앞에 보시는 여기 있는 거는 학교거든요. 절 바로 앞에 학교가 있을 정도로 절이 굉장히 도심 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절은 왜 이렇게 산속에 있는 절들이 많고, 일본 절은 저희가 찾아봤을 때 대부분 도심 속에 위치해 있는 절들이 많아서 이 차이가 왜 생긴 건지 지금부터 유유영 학우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의 절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의 절은 예로부터 천황이 불교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천황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나라, 교토와 같은 옛 수도에 왕과 귀족이 세운 사찰이 다수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교토에 있는 토다이지라는 귀족이 대표적으로 세운 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게,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도 우리나라도 불교와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왜 현재 우리나라의 사찰은 왜 도시에 있지 않고 대부분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걸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찾아보니 승유억불이라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승유억불은 조선시대 태종이 실시한 정책인데요. 아무래도 조선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국가이고, 또 그 고려시대 불교 국가와 다르게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가 두려워 승유억불이라는 정책으로 도시에 남아있는 절을 없애고 다 산속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절은 다 산속에 위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단에 있는 사진은 저희 한국 절이고요. 밑에 하단에 있는 사진은 일본 절입니다. 여기서도 좀 알 수 있는 게, 좀 일본 절에 사람이 좀 많아 보이지 않나요? 저희가 이번에 상강사에 갔다 왔던 사진인데요. 저희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사람의 수가 좀 적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일본의 센소지 사진인데, 이것도 저희 이요한 학우분께서 직접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 보면 사람이 되게 많다, 관광객이 많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너무 일부러 이런 딱 눈에 보이는 사진만 들고 와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 한국 절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방문한 숫자인데요. 558만 명이고요. 일본의 절은 2782만 명으로 무려 4배나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우리나라는 보통 다 산속에 있어서 외국인들도 한국인들도 가기 힘들고, 일본의 절은 대부분 도시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기 쉬워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은 한국의 절은 조선시대 억불 정책으로 절이 산속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일본은 불교와 정치 권력의 결합으로 도심에 위치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의 위치는 불교 수용 방식에 따른 역사적 흔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절과 일본 절의 문화적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문화적 차이는 저희 이요한 학우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한국 절의 경우부터 먼저 볼 건데요.
한국 절 같은 경우는 수행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종단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여러 불교들도 수행을 강조하는 건 똑같지만 한국의 특별한 문화는 바로 독신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인데요. 독신 수행은 말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혹은 더 나아가서 이성 교제도 하지 않고 혼자 수행하는 걸 독신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신 수행을 하는 이유는 제일 간단한 이유로는 혼자 해야지만이 조금 더 수행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가장 컸고, 좀 더 나아가서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지만이 내가 수행을 할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거다라고 수행해서 독신 수행을 한국은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독신 수행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한 뒤에 출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수행을 하시는 많은 승려분들도 계시는데요. 한국에는 이제 비군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꼭 독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뒤에 출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출가를 하고 난 뒤에도 결혼을 하시는 승려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출가의 길을 걷고 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여성분들은 비군이라고 부르고요, 남성분들은 그냥 비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종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율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천태종 같은 경우는, 비구니 같은 경우는 굳이 삭발을 하지 않고 머리를 길러도 되지만 대신 허리 넘어서까지 기르게 되면 그건 또 좀 문제가 돼요. 당연히 육식이라던가 금주 이런 건 당연히 다 존재하는 규율이고요. 그러면 비구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도 있을 텐데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보문종 사진인데요. 1972년에 설립된 보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구니로만 이루어진 종단입니다. 이 예시만 봐도 저희 나라가 독신수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구니로만 구성된 종단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가 궁금한 것, 그리고 저희가 기준을 갖고 있던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스님들의 인식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페를 갔는데 스님들이 스님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독신수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인식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작년에 개봉한 대가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 보시면 이승기가 주인공이고 굉장히 인기 있는 스님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좋은 마음으로 했던 정자 기증이 이제 여기 보시면 두 명의 아이로 돌아오게 돼서 한순간에 나락을 가고 이제 주지 스님 자리에서 파문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애가 생겼다고 갑자기 파문당하고 한순간에 스님이 나락을 가고, 앞서 말했던 그 독신 수행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생기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에 대표적인 예시였고요.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르게 수행보다는 조금 더 세속화와 생활인으로서의 승려들의 삶을 좀 더 강조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절에서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절에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교회, 성당 이런 데서 결혼하는 것처럼 흔한 행사이고, 그리고 보통 절에서 결혼을 한다라 치면 진짜 불교 신자들만 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냥 일본에서는 저희가 꼭 교회 신자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결혼하고 성당에서 결혼하는 것처럼 약간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가 잡게 됐는데요. 법적으로 일본은 육식과 결혼이 합법화돼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저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스님들도 결혼을 다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 절도 물려주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의 맨 앞에 좀 약간 젊어 보이는 남성분이 아들, 그 뒤가 아버지, 그 뒤가 할아버지인데, 지금 다 원래 이 절의 주지 스님이셨다가 세습을 하고 지금 세습을 하고 있는 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다시피 결혼이 가능하니까 당연하게도 자식이 낳게 되고, 자식이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절을 물려주는 게 약간 일반화적인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아까 한국 또 영화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일본은 제가 드라마를 예시로 하나 갖고 왔는데요. 5시부터 9시까지 나를 사랑한 스님이라는 2015년에 발매된 일본 드라마인데, 생각보다 일본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오른쪽에 계신 남자가 머리가 길어서 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님이에요. 되게 돈도 많고 유명한 절에 차기 주질이 있는 스님이시고, 왼쪽은 그냥 일반 영어 강사인데, 이 두 분이 1화부터 맞선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절 문화를 생각했을 때 맞선을 본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로 스님이 앉아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지만
일본에서는 스님도 단 그냥 한 사람인 생활인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영상 보시면서 아, 일본 스님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あなたの願顔が美しくて目覚ましを止めてしまいました。お弁当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の中。そう。はい、合鍵。初めてもらいました。今日合鍵記念日です。行ってくるね。ジュンコさん、行ってきますね。行ってきます。ジュンコさん。遅刻するから。行ってきます。これも悪くない。이 영상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불교인들도 승려들도 제가 동거를 하는 게 일본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화에서 둘이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소개팅하는 문화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저 뭔가 스님 하면 되게 스킨십 이런 거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킨십도 스님도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스님들도 일본에서는 그냥 단 한 명의 생활인일 뿐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가져와봤고요. 결론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엄격한 수행 그 중에서도 독신 수행을 꼭 강조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모습과 결혼도 안 되고 자식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승려의 육식과 결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함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 결혼 문화 같은 경우는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을까 해서 문화적 차이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결혼 문화를 한번 봐보았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절과 일본 절을 실제로 방문해보고 체험하면서 문화의 차이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절의 미치 변화나 불교 수용 방식이 두 나라의 사회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막연하게 알던 한국 절과 일본 절의 차이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이해와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폭넓게 탐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